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아주버님과 남편이 집에 같이 와서는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버님과 함께 남편의 조카도 같이 데리고 왔다. 나는 곧바로 무슨 일이 있구나를 감지했다. 남편은 조카에게 건너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는 거실에서 내보냈다. 왕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것보다 더 잔인했다. 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다. 그날 조카는 두드러기 때문에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다. 그러다 엄마가 집에 불륜남을 데리고 와서 그 짓을 하는 모습을 보고만 것이다. 조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남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요즘 애들 치곤 순수한 아이였다. 그런 조카가 엄마와 불륜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그 아이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거다. 그날 이후 조카는 엄마만 봐도 토가 나왔다고 했다. 아주버님이 그런 조카의 상태를 알아챈 건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형님도 조카의 입단속을 시켰지만 조카 역시 엄마의 불륜 사실을 차마 아빠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혐오감은 점점 더 커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 증상으로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있는 엄마가 보기 싫었던 조카는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걸 학교에 알렸다고 한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아연실색하셨다고. 그때 아주버님은 다른 지역에 출장을 와 있는 상황이었다. 학교 측은 전화를 안 받는 엄마 대신 제2 연락처에 적혀있는 아빠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모두 알게 된 거라고 했다. 아주버님은 조카가 그날의 기억 때문에 집에 있으면 자꾸 구토를 한다. 정말 면목이 없지만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라며 몇 번이나 내게 머리를 숙였다.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 집에 조카를 살게 하는 건 너무 잔인했으므로 나는 바로 맡아주겠다고 했다. 다행히 우리 집은 교외에 있어서 남는 방도 있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조카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처음엔 애들이 누나 같이 놀래? 라며 낯을 가렸지만 그새 서로 친해져서는 놀자 놀자 라며 적극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다. 조카도 그런 동생들을 예뻐했고 이 개구쟁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힘들지 않다고 해줘서 참 다행이었다. 조카는 그날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조카의 잘못은 아니었기에 강제로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아주버님은 참 난처해하셨다. 우리 집과 아주버님 댁은 동네가 달라서 갈 수 있는 학교도 달랐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카를 강제로 학교에 보내는 건 우리도 반대였다.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생 과외 알바를 했었던 내가 중학생 조카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로 했다. 다행히도 내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평일엔 직접 조카의 공부를 봐줄 수 있었다. 그러자 조카도 작은 엄마가 알려주시면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진짜? 내가 옛날에 과외 알바를 했었거든. 조카는 내가 가르치는 족족 쫙쫙 흡수를 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조카와 함께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다. 오늘은 벚꽃을 보러 공원에 가볼까? 공원에서 도시락도 먹고. 도시락 만드시게요? 저도 만들래요. 당연하지, 같이 만들자. 평일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엔 바깥 나들이를 나갔다. 그랬더니 조카도 원래 밝았던 성격을 되찾아갔다.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보다 식욕도 좋아졌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주버님은 형님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무려 형님은 아주버님이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에까지 손을 대 호텔비로 모두 써버린 듯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을 확인해보니 텅장이 돼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돈이 떨어진 두 사람은 불륜 장소를 찾다가 집에서 그 짓을 했고 그걸 조카가 보게 된 것이었다. 형님은 걔가 집에만 안 왔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라며 조카 탓을 했다고 한다. 아주버님에게 그 말을 듣고 그런 사람에겐 절대 친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꽤 직책 있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에 갈 일이 허다했다. 아주버님이 친권을 가져오면 중학교 2학년인 조카가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아주버님에게 걱정 마세요. 저희도 힘을 합쳐 도와드릴 테니까요.
형님한테 절대 친권 주시면 안 돼요. 나와 남편은 이렇게 말했고 아주버님은 고개를 떨궜다. 재수 씨한테 이런 민폐를 끼치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소중한 조카의 미래가 걸린 일인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니까 그 여자한텐 꼭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그 후 아주버님은 불륜남은 물론 형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변호사는 엄마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만 아이의 사정을 마음 아파했고 두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열심히 도왔다. 형님이 그 남자에게 더 빠져있던 탓에 호텔비든 뭐든 형님이 모두 냈었다고 한다. 불륜남은 아주버님의 라이벌 기업 임원이었는데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해고를 당했다. 결국 위자료도 많이 뜯어낼 수 있었다. 형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께 이혼하게 된 이유를 직접 이야기했는데 형님의 어머니가 극대노하시며 아이한테 제일 못 보일 꼴을 보이다니 너 대체 뭐 하는 애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편한테도 싹싹 빌고 딸한테도 사과해. 라고 하며 형님 위에 올라타 형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내 딸 때문에 정말 미안하네. 위자료든 뭐든 다 하겠네. 정말이네. 딸한테 뭘 하든 상관 안 할 테니 부디 손녀를 잘 키워주게. 라며 아주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그 후 형님과 아주버니는 이혼했고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잔뜩 받아냈다고 한다. 형님은 이혼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다. 불륜남 집에서 살 생각으로 불륜남을 찾아갔지만 불륜남의 맨션은 원래 회사 소유였고 회사에서 잘린 불륜남은 뱀 허물 벗듯 집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덕분에 형님은 가족도 집도 돈도 모두 잃고 말았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아줌마가 호스티스나 매춘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현재는 노숙자가 모여 사는 부락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솔직히 이 소문을 듣고 너무 속이 시원했다. 조카의 대학 등록금에 손을 댄 데다 보이면 안 될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 후 조카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아주버님은 딸을 위해 회사를 관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금 다니는 이 회사는 출장도 잦고 나중엔 해외 출장도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남편이 아주버님을 말렸다.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셔야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저희가 조카를 돌봐드릴게요. 아주버님도 여기 오실 땐 저희 집에 같이 계시면 되니까요. 그럼 두 사람한테 너무 큰 부담이... 저희는 부담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 늘어서 너무 좋은걸요? 물론 아주버님이 회사를 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나중에 딸이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미안하고 고마워. 아주버님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카의 학교도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로 옮겼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서 걱정했는데 환경이 바뀐 것만으로도 조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듯 했다. 곧바로 친구도 생기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누나가 앞으로도 여기 계속 살 거라는 말을 하자 우리 집 아이들도 크게 기뻐했고 전보다 더 누나 껌딱지가 됐다. 조카는 외동이어서 계속 동생을 갖고 싶어 했었다고 한다. 아빠도 없는 집에서 엄마조차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 혼자서 많이 외로웠을 것이다. 우리 집은 개구쟁이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가족끼리 화내고 울고 웃느라 조용한 날이 없다. 하지만 그런 집안 분위기가 조카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힘을 다해 조카를 지켜줄 생각이다. 적어도 엄마와 살던 때보다 힘들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아주버님도 우리 부부가 조카를 소중히 아끼고 있는 것을 믿고 일에 더 열중하고 계신다. 그리고 집에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대가족처럼 시끌벅적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